보자. 되게 없네. 자, 풀어줬으면 좋겠는 거 불러주세요. 11, 12, 또 14, 15, 또 16, 또 17, 또 14, 15, 16, 17, 또 19번 20번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좋네요. 18번. 18번이요. 이거 왜 줬어? 자, 볼게요. 쏠 거 없는데. 자, 11번. 정황수 그래프 빠르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정황수 그래프 빠르게 그려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서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 그려달라고 했고, y보다 작고 1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어요. 끝났죠? y는 x 플러스 k, 기울기는 정해져 있는데 어디 지나가는지 모르는 직선과 요 새끼의 교점을 찾으려면 여기 1 지나갈 때 처음으로 만나고요. 두 번씩 만나다가 마이너스 2 지나갈 때 세 번 만나고요. 네 번씩 만나다가 접할 때 세 번 만나겠죠. 얘네가 기준선. 그래서 자, 교점계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게 y는 x 플러스 k입니다. 자, 1,0 지나갈 때의 k 값은 마이너스 1. 즉 마일 되기 전까지는 아예 안 만나요. 요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한 번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k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0 지나가니까 k가 2일 때 그때부터 이제 세 번 만나요. 그 전까지 두 번 만나다가 k가 2가 되면 세 번 만납니다. 개수 그래프 진짜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때 개수 그래프.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몇 번 만나죠? 접할 때 찾아야겠네요. 미분해서 구하시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x 빼기 1이 도함수죠. 여기가 1이 되는 x좌표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가 되네요. 따라서 k가 3일 때 다시 접하게 되네요. 2차 함수 접선 얘기 나오면 다 뭐 해달라? 미분해 주시는 게 좋다. 미분해서 빨리 구해주시는 게 좋다. 판별식보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 y는 t x 플러스 1 더하기 1 마일, 1을 지나가는 여기 지나가는 직선이래요. 제일 많이 만날 때랑 제일 적게 만날 때 구하라고 했어요. 제일 적게 만날 때는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만날 수 있겠죠? 제일 적게 만날 때.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만날 때는 여기가 마일, 1이니까 기울기가 3분의 2. 여기 지나가면 여기 지나가네. 4번이 맥시멈인가 보네. 이렇게 지나갈 때 4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 틀린 사람. 주성아 어렵냐? 어느 부분이 어려워? 얘기해봐. 다 어렵다고? 안 돼. 잘라서. 자, 건이야. 이거 그래프 바로 그리겠냐? 경합 그래프? 네. 이건 괜찮아? 네. y는 x 플러스 ky 교점 물어보면은 여기 점이랑 여기 점이랑 여기 접할 때 세 군데 기준으로 나눠서 풀면 되겠다는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왕이면 미분했으면 좋겠고요.
판별식이 0이라고 풀지 말고 해.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여기 K가 마이너스 1, 2, 3만 찾아주면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그냥 할만해? 괜찮아? 괜찮아 이거? 네. 그러면 이제 틀릴 만한 게 뭐 있어? 그래프를 반대로 그렸어요. 그래프를 반대로? 아 요렇게 그렸어? 네. 왜?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번 자 F형은 1이래요 자 그러면 당연히 fx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1이라고 잡을 수 있겠네요 자 fx제곱이 x자리에다가 x제곱 집어넣은 요 식이 뭐 한다? 요 식으로 원래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자 직접 나눗셈에서 못가 나머지를 구하셔도 되고 쌤은 개수 비교해가지고 찾아볼게요 4창의 개수가 a임을 이용해서 여기가 x제곱인 걸 찾고 상수항의 개수가 1인 걸 이용해서 여기가 1이라는 걸 잡아주고 그 다음에 3차항의 개수가 0이잖아요 그러면 요렇게랑 계산해서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b가 됐으면 좋겠네요 요렇게 적어줍시다 그러면 나는 뭘 이용해서 이렇게 잡았냐면 4차, 3차 상수항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2차와 1차는 아직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2차항과 1차항은 아직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차항의 개수가 0이 되려면 하고 먼저 볼까요? 1차항의 개수가 0이 되려면 b-a분의 b가 0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이제 2차항 개수 고려할게요. 2차항 개수는 x제곱, a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제곱 이게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 b랑 똑같아야 된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 b를 찾아주시면 문제 끝. 어렵나요? 그래서 b로 묶어주시면 방정식 풀 거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됩니다. 따라서 b가 0이거나 a가 1이면 돼요. b가 0이거나 a가 1이면 됩니다. 자, b가 0이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a가 1이면 이 두 가지가 가능하네요. 마이너스 2나 1, b는 1이거나 마이너스 2다 끝. 식 3개에 2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지나 못할 만한 문제입니까? 아, A가 1인 것만 찾았어요? 아, B가 0인 것만 구했으면 더 찾을 생각 했을 텐데 A가 1인 거를 찾았으면 더 찾을 생각 안 했겠다. 아, 두 가지 나와버려가지고. 지우야 이거 맞았어? 저도 B가 0인 거 못 봤어. B가 0인 걸 못 봤어? 직접 나눗셈 하셔도 돼요. 직접 나눗셈 하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개수 이용해가지고 항등식의 성질 좌우변의 개수가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좀 빠르게 식을 세워주시면 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처럼 어려운 자 이거 풀다가 그 AP 시험 보면은 되게 기분 좋아질 거거든요. 항상 수학은 조금 어렵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14번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을 gk라고 하세요. fx 그래프를 그리래요.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나누어서 그려달래요. 이 차함수는 항상 축의 위치를 기준으로 구해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그리면 된다고 했고 K값의 범위는 0부터 2까지만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0에서 둘 다 1 되는 거는 쉽고 0,1 지나가죠, 둘 다. 쭉. 자,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한 함수고 왼쪽은 위로 볼록한 함수인데 축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에 따라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므로 축을 써놓읍시다. 2분의 K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또 X는 my앱이 쓰시면 돼요. 2분의 1 K보다 K가 0보다 크거나 작을 때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지점 K는 0이고요. 얘가 0이 되는 지점은 K가 1이기 때문에 K가 0과 1을 기준으로 1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 축이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 0하고 1을 집어넣으면 이 새끼는 2분의 1부터 0까지니까 축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세린아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이해되냐?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y부터 1까지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합니다. y부터 1까지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k 마이너스 2 플러스 1 2k 마이너스 5 이거 2k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요. 그럼 K값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니까 이 새끼는 제일 클 때 3이고 마이너스 3이고 제일 작을 때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0에서의 함수값이 1이고 1에서의 함수값이 2분의 K가 자 여기가 2분의 K예요. 얘가 0하고 1 사이면 요 새끼 1에서의 함수값이 0에서의 함수값보다 크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가 2분의 1이면 똑같죠? 근데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축이.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1이 최대값이겠다라는 생각 하겠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K가 1,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최대값이 되겠네요. 이 범위에서. 자, 그랬을 때 GK라는 함수는 최대 최소의 합이니까 혹시 2분의 K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보다 작아질 때를 찾아줘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2분의 K에서의 함수값이 저기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보다 이렇게 생기면 작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2분의 K에서의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2에서의 값은 비교해야 될까요? 비교 안 해도 될까요? 비교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최고창의 개수가 둘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가 똑같으면 이렇게 생기든 최고창의 개수가 똑같으면 이 간격만큼 갔을 때 증가량과 감소량이 똑같습니다. 이해돼요? 그럼 얘 축 기준으로 얼만큼 여기가 축이야? 축 기준으로 얘는 2분의 1만큼도 안 갔고 여기는 축 기준으로 2보다 더 많이 갔죠. 그럼 왼쪽이 더 작을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값까지는 굳이 안 비교해 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GK라는 함수는 최대 최소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K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가 되고 K가 0부터 1 사이에서 GK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최대값을 GK라고 했다고? 최대값을 GK라고 했다고? 땡큐. 그래서 최대값 함수를 찾아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다고? 오케이. 자, 그럼 K가 1하고 2 사이면 대칭축이
여전히 오른쪽에 있고 1은 이쯤에 있을 겁니다. 여기가 2분의 k가 되고요. 그래서 0하고 1 사이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게 될 거고 k가 1하고 2 사이에 있으면 요 새끼는 이제 대칭축의 음수가 됩니다. 대칭축이 음수가 된다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만 보면 되겠네요. 2분의 1-k에서의 함수값. 그래서 2분의 1-k에서의 함수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k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k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이거 4분의 2니까 그래서 1 플러스 4분의 1-k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참 되네요. 뭐 당연히 안 그려도 되지만 뭐 요 정도의 그래프는 편하게 계속 그리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0하고 1 사이에서는 y절편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에서는 이거 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1이 꼭지점인 아래로 볼록한 곡선. 이참수. 그래서 1부터 2까지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2에서의 함수값이 4분의 5입니다. 2에서의 함수값이 4분의 5예요. 따라서 최소값은 1, 최대값은 2, 더해서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야 너네가 뭘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냐면 14번 정신여고나 잠실여고나 뭐 웬만한 학교 잠실고나 잘 못한다는 둔촌고에도 나옵니다. 단 이런 문제가 그런 학교는 하나나 두 개 연파에 오거나 둔촌고 같은 학교는 이런 문제가 딱 한 문제나 두 문제 이렇게 나오고 그걸 틀려도 1등급이 나와요. 그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는 한 6개, 7개가 나왔잖아요.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한 6개, 7개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잘하는 학교와 못하는 학교의 차이는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개수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되지. 그래서 얘네들이 시험에 아 나는 쉬운 학교 가니까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유명하고 제일 정신여고에서도 한 5년 동안 3번 나온 것 같은데 축의 위치에 따라 최대 최소 결정하는 거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모든 학교에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서술형으로 내는 거 좋아요. 범위 나눠가지고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케이스 분류하는 게 수능에서도 지난 시간에 제일 어려웠던 21번 스타트가 0,2알파, 0알파 2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있었지. 알파 0이 이게 케이스 분류하는 게 이게 수능에서 수능 준킬러 이상의 국룰이라 기본적으로 무조건 경우의 수가 너네들이 어려운 것도 그거잖아요. 빠뜨리기 쉽다. 왜 빠뜨리기 쉽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꼼꼼하게 다 세줘야 되니까 그래서 경우가 여러 개인 게 수학에서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잘해야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을 좀 씹어 먹게 되고요. 잘 못하니까 다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는 진짜 중요하니까 이거는 거의 모의고사 기본 패턴이라서 모의고사 킬러에 진짜 많이 나오는 기본 패턴이라서 이 정도는 그냥 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성아 하남고등학교는 전부 다 모의고사 문제야. 마더텅 쓰거든. 마더텅. 부교재가 마더텅인데 마더텅에 있는 문제 다 변형해서 내서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들은 진짜 완전히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신이 1등급이 떠요. 15번. 자, f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양수래요. 이렇게 두 근을 갖는데요. 자, fx-1 곱하기 fx 플러스 1이 fx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이걸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뭐 넣고 싶어요? 알파 넣고 싶죠? 그럼 f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거나 베타 마이너스 1이 0, 아니, 알파 플러스 1이 0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두 근의 차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요거랑 요거의 차이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1이라는 소리예요? 한근이 f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거나 또는 f 알파 플러스 1이 0이어야 되고 f 베타 플러스 1이 0이거나 또는 f 베타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아, 그래서 알파가 근이니까 나머지 한 근은 큰 근이라면 한 칸 차이라는 얘기하는 거구나. 얘네들이 한 칸 차이 나야. 보세요.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라는 걸 줬어요. 그러면 알파 기준으로 왼쪽 한 칸 간게 0이 되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간값이 왼쪽으로 한 칸 간값이 0이 되거나 오른쪽으로 한 칸 간값이 0이 되어야만 한대요. 그리고 베타를 기준으로 또 왼쪽이나 오른쪽에 한 칸 갔을 때 0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두 근의 차이가 1이라는 걸 알려준 거네요. 1이라는 거. 그럼 이 함수의 최소값 구하래요. 알파 플러스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요? 여기 2분의 1이죠. 여기 2분의 1이죠.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왜 그럴까요? 봐봐. 이 식이 지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 여기 중간에서의 함수값 구하고 싶은 거죠. 오케이? 그러면 함수값 봐봐. 항상 내가 원하는 함수값은 있죠. 내가 원하는 함수값은 x절편까지의 거리와 그게 지금 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x절편까지의 거리에 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곱으로. 이렇게 둘. 근데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는 이 길이가 4분의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지만 최고창의 개수가 2가 된다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2를 곱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함수값을 거리차로 구할 수 있어요. 거리차로. 이렇게 식을 안 세우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대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래요. 그때 3에서의 함수값 구하라고 하면 이거 답 얼마일까요? 3에서의 함수값 구하라고 하면 얼마예요? 4겠죠? 이유는 x 빼기 1, x 빼기 1이니까 3까지의 거리 두 개를 몇 번? 2번 곱하면 이게 지금 여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에서 식을 세우지 않고 그래프에서 함수값은 절편을 알려주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여기가 y는 3이래요.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래요. 2에서의 함수값 구하래요. 2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는 1이래요. 여기 얼마죠? 1이죠? 여기 얼마죠? 2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가 됩니다. 1 곱하기 2 해서 이유는 지금 나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이 이 길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가 지금 2,1이라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유는 우리 항상 차함수 세우죠. 차함수 fx 빼기 3이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하면 x-1, x-4 이렇게 되고 따라서 fx는 x-1, x-4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에서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2를 집어넣으면 여기까지 길이 2를 집어넣으면 여기까지 길이 그래서 곱해가지고 함수값이 결정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거리의 비율 거리만 알면 요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만 알면 둘이 곱해가지고 여기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최고차항의 개수까지 곱해주시면 그럼 이 길이를 바로 알 수 있으니까 3에서 2칸 밑으로 내려갔다 1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보자마자 알파 플러스 1이 0이거나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알파에서 0이 된다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까지의 거리가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 2분의 1에서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2분의 1에서의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 x값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뭐만 알면 거기 근까지의 거리만 알면 함수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푸시면 좀 편해요. 그 다음에 수영에 이끌려서 서수형에는 식 세워서 알파 플러스 2분의 1 넣었다라고 하시는 게 낫겠죠. 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라서 학교 선생님들이 싫어할 수 있어. 그래서 괜히 딴지 걸 수 있으니까 그냥 식 써놓고 다 먼저 구해놓고서 이거 식 세우는 거 정도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x-알파, x-알파 마이너스 1하고 알파 플러스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가 된다. 그 정도. 자, 16번 x제곱 마이너스 px 더하기 q가 0이래요. 자, 자연수근 문제입니다. 자연수근. 자, 자연수근은 어떻게 푸는 문제냐면요. 기억하세요. 자연수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지금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내서 그렇지 다른 문제는 보통 여기를 p 플러스 1이라고 주거든요. 그래서 자연수근 알파 베타라고 얘기하면 자연수근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알파랑 베타를 잡고 근각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파랑 베타는 자연수예요. 알파랑 베타는 자연수인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얘는 다른 문제는 보통 여기에 p 플러스 1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놓고서 p는 자연수라는 말이 없잖아요. p는 실수잖아요. 알파 베타만 자연수니까 p를 소거하는 형태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자연수 조건 부정방정식이 그냥 나와요. 자연수 조건, 음수 조건, 부정방정식. 그래서 이거 알파로 묶어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 압니까? 알파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베타에 마이너스 1 해주고 플러스 1 해줘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 자연수 조건 부정방정식은 두 자연수의 곱이 정수임을 이용해서 약수를 찾는 문제. 이렇게 세연아 이거 맞았어? 오 잘했네. 세연이 잘한다. 세연아 이 다음에 어떻게 했어?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냈어요. 보통은 p 플러스 1, p 플러스 3 이렇게 주는 게 국룰인데 얘는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냈어요. 자 이렇게 내놓고서 문제에서 p와 q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p와 q가 어떻대요? 조건 하나 줬죠? p랑 q가 어떻다고 줬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알파 베타보다 크다라고 줘버렸어요.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넘겨서 이거 자연수 조건 부정방정식은 국룰이 이거예요. 방정식이든 부정식이든 국룰이 이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넘겨서 알파로 묶어주시면 1-베타가 되고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주시면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주시면 베타 빼기 1이 되고 당연히 베타 빼기 1을 인수로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베타 빼기 1이 공통인수가 되니까 다시 묶으면 1-알파인데 1-알파 싫으니까 마이너스 앞에 꺼낼게요.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1 넘어가시면 얘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연수끼리의 곱 이게 지금 0 이상인 정수와 0 이상인 정수의 곱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 부등식 베타가 무슨 자연수고 알파가 무슨 자연수라는 뜻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된다고? 자연수라니까? 1이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1, 1, 2, 1, 3, 1, 4, 2로 전부 다 이거 만족하고요. 2, 1, 3, 1, 4, 1, 5, 1 전부 다 이거 만족한다고요. 둘 중에 하나가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근 중에 하나가 1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 문자랑 같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이 학교는 클래스가 좀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구하는데 보통은 거의 대부분 송파는 이 정도 수준에서 내요. 자연수근이라고 하면 P, 2P 플러스 3 그리고 위에다가 2배 해가지고 빼버려서 P를 소거하고 곱해서 어떤 자연수가 된다. 이렇게 풀게 그냥 세팅이 나오는데 여기서만 조금 더 어렵게 문자 2개로 잡아가지고 조건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얘는 클래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근이 1이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 실근이 모두 자연수가 된다. 자, 1이 근이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Q는 뭐가 되고요? P-1이 되고요. Q가 P-1이 되면 이제 쌤이 방금 얘기했던 기본 패턴이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P 소거하는 문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P-1이고요. 알파 베타는 P 플러스 7이래요. 하여튼 어떻게 하자고? 빼서 P를 소거하자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8이래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씨. 그냥 바로 할게요.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 빼기 1 양변에 빼기 1 이렇게.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될 수 있는 거 3, 3, 9, 1, 1, 9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PQ에 대해서 이 실근이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PQ에 대해서 P 플러스 2Q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알파랑 한근이 1이라고 얘기했죠. 알파랑 베타. 요 근이 1인 건 아니죠? 요쪽 근이 1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근은 20이거나 20. P가 Q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요. P가 Q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Q가 P 플러스 1이고요. Q가 P 플러스 1이고요. P 마이너스 1이고요. P랑 Q랑 1 차이 나고요. 여기서 이제 P를 찾아주시면 얘가 2, 10이면 P는 13. 그래서 13, 12 이렇게 될 거고 4, 4면 P가 9, 9, 8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9, 8입니까? 13, 12입니까? 그걸 찾아야겠는데 9, 8입니까? 13, 12입니까? 9, 8도 되고 여기 1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20 그리고 그 다음에 9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16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나요? 이거는 서로 같은 두 실근 되네요. 이거. 여기서 이거 4, 4는 안 해도 되겠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2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 P 플러스 2P니까 13 더하기 24 13 더하기 24 야,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연수근 문제예요. 2차 방정식에서 자연수근이 조건으로 나오면 2차 방정식에서 지우야 자연수근이 조건으로 나오면 뭐 하면 된다? 자연수 알파 베타라고 잡고서 근각의 수와의 관계 쓰면 된다.
대신 알파와 베타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를 정우야 소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된다. 정우야 나가. 틀린다. 나 서서도. 이렇게. 소연아 졸려?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그냥 A 플러스 DI라고 놓고 풀면 끝나죠. 17번이 제일 쉬운 문제 같은데. 체리나 17번은 A 플러스 DI라고 잡고서 푸시면 이차 함수가 나와요. 어떤 이차 함수가 나왔어요? 함수 이름 좀 불러주세요. 괜찮아요. 마이너스 2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2분의 11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2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2분의 11. 마이너스 b 플러스 2분의 11. B의 개수가 다른. 그러니까 그거 계산 잘못한 거예요.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렇게 나왔으면 맞는 거야. 접근 잘한 거야. 자,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시너지에서도 많이 나왔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0이야. 그런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 아니야. 무슨 뜻이었어요? A는 B는 C. 야, 요거 보자마자 A는 B는 C 이제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 야, 우진아. 18번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0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므로 2분의 1 A 마이너스 B제곱 B 마이너스 C제곱 C 마이너스 A제곱이 0이라 A는 B는 C다. 요거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그래도 더 잘 알아보는데 18번 맞은 사람 내 밖에 없어? 야 18번이 어디 앞에 있는 다른 문제보다 훨씬 쉬운 것 같은데 14번이랑 야 11, 12, 14번 그러니까 11, 12, 14번은 어렵잖아. 그러면 서술형 3번, 4번 같은 걸 풀어야지. 주관식 4개를 맞추고 그 다음에 11, 12, 13, 14를 예를 들어서 자 10번까지 1번이 몇 개 있어요? 10번까지 1번이 몇 개 있어요? 1번 2개 있네요. 2번이 몇 개 있어요? 2번이 2개 있네요. 3번이 몇 개 있어요? 3번이 하나 있어요? 9번도 3번인데? 2개 있네요. 4번이 몇 개 있어요? 4번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5번이 2개 있어요? 뭐죠? 1번이 3개 있고 4번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11, 12, 13, 14는 4로 미는 거죠. 야, 이게 지금 정말 개효율적인 그러니까 제발 그러니까 야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다 못 끝나니까 50분에 이거 20문제 요 정도 난이도면 학교마다 한 5명? 이거 시간 내 50분에 이 문제를 풀로 제대로 보는 애들이 5명 정도 될걸요? 송파에서는 한 학교에 전교 한 5등 안에 들어야 그나마 이제 문제를 좀 다 보고 보통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특히나 긴장된 상황에서 막 빨리빨리 안 나오면 막 허둥지둥거린단 말이야. 그래서 평소 때보다도 더 절개되는데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깔끔하게 맞고 그 다음에 주관식 4문제 딱 풀고 5번, 6번 쓸 수 있는 거 딱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다시 객관식으로 돌아와서 11번에서 만약에 막혔다면 11, 12까지도 그냥 쭉 풀렸으면 상관없는데 11, 12에서 막혔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넘어가서 주관식 먼저 푸셔야 돼요. 주관식은 찍어서 못 맞추잖아요. 야 그리고 서술형은 답 맞춰도 1점도 안 줘요. 답만 이렇게 썼는데 답이 맞아도 1점도 안 주는 학교가 훨씬 많아요. 답점수 뭐 1점 이렇게도 안 준다니까? 서술 없이 쓰면? 그래서 무조건 서술 하셔야 됩니다. 서술하셔서 점수를
객관식 한두 문제 더 맞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서술형 6번도 최대값은 못 구하더라도 10만 찾아도 3, 4점은 받을 거예요. 10 찾는 거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막 무지성으로 지금 너네 하듯이 시험장 들어가서 똑같이 1번부터 16번까지 딱 풀고 나와. 그리고 뒤에 4개는 아무것도 못 써. 그리고 객관식 한 3개 틀려. 그럼 1등은 절대 안 나온다. 일단 문제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바로바로 그냥 한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면 내가 아는 나랑 친한 문제 아니면 객관식은 그냥 다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은 친하든 안 친하든 네가 얘에 대해서 아는 걸 조금이라도 최대한 적어주시는 거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시간이 남으면 이제 다시 객관식을 풀어도 좋고요. 아니면 서술형을 좀 더 하셔도 좋고요. 가. 자, 그래서 A는 B는 C면 끝났죠. C는 C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C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그러면 이 C 4제곱 빼기 C 세제곱 빼기 C제곱 빼기 30 플러스 9 요가 구하라는데, 야 이씨 정우야 요렇게 0인 거 보입니까? 보여요? 그럼 4제곱은 C 4제곱은 C제곱 플러스 20 플러스 1인 거 보입니까? 그래서 C제곱 플러스 20 플러스 1 C제곱 플러스 20 마이너스 30 플러스 1 10 이렇게 해서 얘가 얼마? 1이니까 답은 11. 이거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왜? 뭐가 문제야? 계산 잘못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야 이거보다 오히려 이걸 더 못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3인데 A, B, B, C, C, A가 요렇게 나왔을 때 A는 B는 C를 더 못 찾습니다. 보통 애들이. 차라리 아까처럼 나오면 더 잘 찾는데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A, B, C는 양수라는 조건으로 제일 많이 쓰거든요. 얘가 0인데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A는 B는 C로 잘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란 그리고 이렇게도 안 주죠. 얘가 3인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거 전체 제곱이 이게 또 3이다? 요게 이렇게 3이다.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줘요. 그럼 A, B, B, C, C가 또 3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A는 B는 C구나. 이렇게 가는 문제로 나오면 훨씬 더 많이 절어요. 요거 혹은 요거 A는 B는 C라고 바로 보셔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9번. 자,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여기가 3입니다.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여기가 3이에요. t가 3보다는 일단 크고요. 4분의 43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갑시다. 자, 처음에 t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긋고요. 지나가면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긋고요. 다시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이렇게 세 개의 합이 될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럼 계속 이럽니까? 계속 이렇게 가나요? 어떨 때 안 돼요? 자, t가 6이면 6일 때는 제외하라고 했고, 자, t가 6을 넘어가면 요렇게 긋고 요렇게 긋고 요렇게 그어집니다. 식이 달라질 거예요. 요거는 서술형이니까 식 3개를 전부 다 쓰셔야 모든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t가 3하고 6 사이에 있는 점일 때와 6하고 9 사이에 있는 점일 때 6하고 9 사이에 있는 점일 때와 그 다음에 야 9 넘어가면 어떻게 생길지 한번 봅시다. 올라가고 긋고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모양이 세 종류가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식 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경우 나누는 게 어렵습니다. 경우 나누는 게 3하고 6 사이에 있으면 축 왼쪽에 있어서 올라갔다가 갔다가 내려오는 요 세 개의 합이 되는 거고 축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내려오는 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이랑 여기 대칭축 6이니까 9 넘어가면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해돼요? 그 세 가지 상황을 나누어서 서술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t가 3하고 6 사이일 때랑 6하고 9 사이일 때랑 9는 어차피 보지 말라고 했네요. 9하고 4분의 43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세 선분의 길이의 합을 찾아주셔야 된다고요. A, B, B, C, C, D A, B, B, C, C, D라는 함수를 HT라고 잡읍시다. 문제 서술 처음 할 때 T 값에 따라서 얘가 지금 달라지니까 얘를 T에 관한 함수 HT라 하자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HT가 T가 3하고 6 사이일 때랑 6하고 9 사이일 때랑 9하고 4분의 43 사이일 때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면 뭐 그 다음에는 괜찮지 않나요? 이거 먼저 해볼까요? 교현아 여기가 t, 얼마래? 여기가 t, 얼마래? 마이너스 3t 플러스 36이래. 그럼 여기 좌표는 얼마야? t, 마이너스 t제곱 12t 야? 이거야?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요. 이거 좀 바로 찾았으면 좋겠는데. 야, 너네 도형에 이동해서 x는 6대칭 어떻게 시키는 거였어? 평균 12 마이너스 t라고 좀 바로 세웠으면 좋겠는데. 평균이 6이다. 중점이 6이다. 2a-x는 a대칭은 여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여기가 6-t니까요 여기가 6-t라서요 그러면 t에서 12 빼기 2t를 더해주면 12 빼기 t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x는 a대칭은 x자리에 2a-x 바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터가 6이기 때문에 12-t가 되겠구나. 그리고 y좌표는 뭐한다? 똑같을 것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얘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길어서 소설하려면 이거 이제 점 찾는 게 한참이라 12-t 집어넣으면 12-t 집어넣으면 요 새끼 이름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6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3t 되네요. 요렇게. 아니면 여기가 6,18이니까 얘도 y자리에다가 36 마이너스 요 새끼 집어넣으면 3t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세 개를 더하면 요거에서 요거 뺀 거 마이너스 t 제곱 마이 플러스 15t 빼기 36 요거에서 요거 뺀 거 12-2t 요거에서 요거 뺀 거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2t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22t 빼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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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나요? 아이씨. 더하기 24였나요? 더하기 22t 더하기 22t였나요? 잠깐만.
마이너스 22t 제곱 플러스 22t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세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함수를 써야 거의 한 4점 정도 받을 거예요.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귀찮긴 한데 이게 그렇게 막 아이디어가 많이 어렵나요? 야, t를 막 옮기면 안 돼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씨 어디가? 아, 그래서 문제에서 6일 때는 보지 말라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네. 아, 그럼 여기랑 지금 다른 상황이네. 그리고 가다 보면 여기까지 여기 9 돼버리면 가? 그 다음에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9도 빼라고 했구나. 그래서 9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지금 세 가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세 가지라는 생각만 해주시면 그러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시간을 좀 뺏기는 문제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까지만 이것까지만 이렇게 나타낼 수만 있으면 그러면 뭐 요거 점수 거의 다 받을 테니까 객관식 한 문제 푸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안 되는 13, 14번에서 시간 막 뒤지게 쓰지 마시고 요런 거 쓰셔야 된다고요. 요런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에는 6하고 9 사이면 자, 여기가 t면 여기가 요거면 여기 얘가 여기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 t 얘가 1로 바뀝니다. 그럼 얘가 1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식이 똑같이 나올까요? 식이 똑같이 나올까요? 여기서 얘가 여기니까 이렇게 둘이 뺀 건 식 똑같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로 가면 뭐가 바뀔 거냐면 t에서 12-t를 빼가지고 2t 빼기 12가 될 겁니다. 아까는 12 빼기 2t였는데 2t 빼기 1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데요. 요거는 똑같다. 괜히 졌네. 요거는 똑같다. 마이너스 2t 제곱 하고 15t 9t 플러스 24t 하고 마이너스 36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12-2t가 아니라 2t-12가 된다고요. 2t-12 그래서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6t 빼기 48 요런 데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다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모두 빼서 구하지 마시고 결국 여기를 2점으로 잡게 된다면 그때 이 점이 요 점이 되고요. 그러면 얘가 1로 넘어갈 테니까 이 점은 얘가 되고 그다음에 요 점이 얘가 된다는 거. 그렇다면 저 위점에서 아래점 빼는 것들은 어차피 길이가 똑같겠지만 좌우가 바뀌기 때문에 얘는 아까 12-2t였으면 이번에는 2t-12로 변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요거까지는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넘어가는 것도 똑같죠. 대신 이게 달라집니다. 요게 점의 좌표가 달라지진 않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빼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 일단 요건 그대로 갈게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2t 빼기 36 플러스 15t 빼기 36 그 다음에 여기는 2t 빼기 12 이렇게 될 겁니다. 2t 빼기 12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요 점이 요 점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t제곱 마이너스 15t t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36 t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36 이렇게 되고 따라서 15t랑 t제곱 이렇게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고요. 사라지고 요것만 남게 됩니다. 2t-12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려주시면 대칭축이 11이고 13이고 즉 대칭축이 계속 자 저런 그래프에서는 다 연속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편해요. 맨 마지막에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36이 아니라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9t예요. 이거. 오, 잠깐만. 여기서 요걸 뺄 거예요. 요걸 뺄 거예요. t제곱 마이너스 9t. 그 다음에 36 없네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 맞아요. 여기서 3t에서 요 새끼를 뺄 거예요. 그러면 6t, 8t 빼기 48.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속이라는 것만 아시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생겼다는 걸 쉽게 추론할 수 있는데, 야, t가 6에 지금 요 그래프가 t가 지금 천천히 이렇게 변하면서 길이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t가 6 이전이랑 t가 6 이후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극한에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굳이 집어넣지 않고도 항상 연속이라는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길이의 합이 t 값이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처음에 커지든 나중에 작아지든 결국 조금씩 변화하면서 얘네들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네들이 이걸 다 그릴 필요 없이 얘 대칭축은 11이고 얘 대칭축은 13이야. 3부터 6까지 그릴 거래. 그럼 증가하겠지. 위로 볼록하게. 6부터 9까지 할 건데 대칭축이 13이래. 그럼 또 증가만 하겠지. 그런 다음에 기울기가 8이래. 그러면 결국 HT 함수는 다음과 같이 생겨서 8에서 함수값이 마지막 4분의 43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33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끝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0번은 보인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보인고 서술형 마지막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것도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 너네 봤던 그래프,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거 하지 않았나요? ABC가 냈나? 소연아, 이거 본 기억 있죠? 나만 봤니? 네? 이거 이 문제 본 기억 있죠? 이게 원이 없었나? 네? 이 원은 여기서 만들었나? 원이 없는 그림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중점에 꽂아가지고 네, 그건 있죠. 이 원 없는 그림이 모의고사 그림이었고 여기에 원을 넣어준 거예요. 원 없는 그림이 모의고사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자 2등분 하잖아요. 1대2니까 여기 1 그리고 여기에 뭐 14라고 줬던 것 같았는데 여기에 14라고 줬던 문제였어요. 모의고사 문제는. 그래서 여기가 7이고 해가지고 기타 써서 푸는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어렵게 냈어요. 자 반띵이니까 여기를 A라고 잡을게요. 반띵이니까 여기를 A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밑변의 길이를 여기를 B라고 잡을게요. 그럼 여기는 2B가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L부터 구할게요. 요 함수가 되게 특이한 함수인데 한 번 보면 반번에 맞출 거예요. 그렇게 막 특이해서 오래 기억에 남는 함수거든요. 이거 선배들 가르쳤을 때도 그거 한 번 보고 들어가서 정리 잘하는 애들은 다 모의고에서도 맞춰왔었는데 이거 보시면 둘레의 길이가 2A 플러스 B 플러스 1입니다. 이게 L이에요. 이거 쉽죠? 그러니까 L 구하면 1점 받으니까 L 구하시라고. L 구하면 1점 받으니까 L 구하시라고. S1 구하래요. S1은 뭐냐면 뭐예요? DAC의 넓이래요. DAC. 요 삼각형의 넓이래요. 그럼 1 빼기 B가 높이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1 빼기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랑 2랑 사라지면 A 곱하기 1 빼기 B 이렇게 되고요. 그럼 똑같이 어느 삼각형의 넓이? C22의 넓이. 요 넓이 구하래요. 여기 중간. 이것도 똑같이 중간이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니까 그럼 얘도 똑같이 밑변은 2B고 2분의 1 곱하기 2B 곱하기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뻐져요.
그 다음에 저기 내저번의 넓이 구하래요. 내저번의 넓이를 S3라고 했어요. 파이분의 S3 구하래요. 이거 파이 R제곱이니까 R제곱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내저번의 반지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내저번의 반지름은 넓이 이용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2분의 1 R 세 둘레 2 A 플러스 B 플러스 1 둘레를 문제에서 L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R 곱하기 L은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2B 곱하기 2A 2AB 요렇게 되고 L이 2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니까 이렇게 지우면 R은 A 플러스 B 플러스 1분의 2AB 지금 그래서 파이분의 S3는 A 플러스 B 플러스 1분의 2AB의 제곱 요렇게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더하고 얘는 빼래요. EAB가 왜 나왔냐고?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 내저번을 품고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 밑변이 2B고 높이가 2A 밑변이 2B고 높이가 2A 그래서 그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삼각형의 넓이인 거 이용한 거예요. 내저번 공식 요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얘를 싹 더하면 2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게 함수가 좀 특이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2AB 플러스 A 더하기 B 이게 투변수 함수야. 우진아 변수가 두 개인 함수는 쳐줘 안 쳐줘? 안 쳐줘. 그럼 변수를 하나로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꿀 건데? 일단 알 수 있는 거 있는지 한번 봐봐봐. A와 B에 관한 관계식 하나 찾을 수 있는지 봐봐봐. B제곱은 1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죠. 그러면 합, 곱, 제곱에와 알려줬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려는 애들이 있는데 B를 1-A제곱에 루트 때려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 노답이에요. 그래서 합과 요게 생각보다 노답률 진짜 높고요. 고1 중간고사 때 나왔을 때는 이게 진짜 제일 킬러인데 합곱으로 표현된 함수거든요. 합곱으로 표현된 함수. 이럴 때는 합을 T라고 잡잖아? 곱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요거에서 요걸 뺀 다음에 뭐 하면 돼? 요거 제곱한 다음에 요거 뺀 다음에 뭐 하면 돼? 2로 나눠주면 되겠지. AB가 2분의 1-T제곱 이렇게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T에 관한 함수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A 플러스 B가 T고 자 정리할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T예요. 여기 3A 플러스 B니까 3T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AB가 요 마이너스 2AB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면 여기는 T제곱 플러스 1 돼요. 엄청 예쁘죠? 이참수예요 이참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새끼가 좀 지랄스럽게 생기긴 했는데 A 플러스 B가 T니까 T 플러스 1입니다. 2AB는 1-T제곱이에요. 약분되죠? 대착하다니까? 1-T의 제곱. 결국 뭡니까? 이차함수죠. 이차함수라는 거. 아, 1차함수 되네요. 1차함수. 1차함수. 그럼 T값의 범위 따져야 됩니까? T값의 범위? 합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판별식 써서 쿠시슈왈츠. 아이씨, 판별 써야 되겠네. 자, T의 범위 찾는 게 핵심이겠다. T의 범위 찾는 게. A 플러스 B. 아, 혹시 아는 사람?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면 합이 제일 커질 때가 언제게요? 얘네 둘 더해서 1 될 때 그냥 이렇게 식 세워서 T의 범위 찾을게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요. 합과 곱을 알았으니까 AB가 실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신 다음에 판별식을 써주시면 T의 범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짠! A와 B를 두 분으로 갖는 방정식. 근데 AB가 실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자,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4, 2, 1 마이너스 t제곱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3t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t는 양수니까 3분의 2, 루트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요함수가 1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1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t제곱 하고 1 플러스 t, 1 마이너스 t, 플러스 t, 플러스 4t 더하기 2 맞나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 잠깐만요. t제곱 계산 잘못되네. 저거 A, B가 t제곱 마이너스 1 맞아요. 이거 제곱에서 얘를 빼서 반 나눠줘야죠. 아이씨.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일단 t 플러스 1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t 플러스 1 제곱도 빼먹었네요. 다 빼먹었네. 하지마. 네 표정부터 쓰는 멘트에 나갔잖아. 그러지 말라니까. 야, 잡녀에서 1등급 맞는 언니들 전부 다 요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라니까. 내가 지금 이런 거 설명할 때 하지 눈치 보느라고 내가 지금 집중이 안 된다니까.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진짜 얼굴로 그냥 내가 이걸 진짜 내가 이걸 진짜 해야 된다. 근데 야 근데 요거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 그 다음에 맞나요? 5t 한국말로 계속 그래. 그 다음에 0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디가? 이거 플러스 1이라고? 2 이렇게 돼요. 그럼 t 값의 범위가 루트 3분의 2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 되죠? 4분의 5 t가 4분의 5일 때 최대값 2차 함수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 정도까지 안 나오더라도 뭐는 되게 중요하냐면 합과 곱으로 표현된 함수의 최대 최소 합곱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연립방정식 중에서도 합곱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합과 곱을 치환해가지고 지금 제곱의 합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 문자로 바꿔주시는 문제라고. 여기서 B 자리에다가 뭐 요걸 집어넣어가지고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합이 t면 요 새끼 제곱에서 얘를 뺀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시면 그게 바로 곱이니까 곱은 2차식, 합은 1차식 그리고 같은 문자로 표현해 줄 수 있다고.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찾는 방법은 그 다음에 여기서 정역 찾는 방법은 합이 t고 곱이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판별 쓰시면 t제곱 빼기 2t제곱 플러스 2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t제곱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t는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 가능하다. 근데 길이니까 0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서 4분의 5는 루트 2보다 1.25라서 1.4보다 작아요. 그래서 4분의 5일 때 최대값 2가 된다. 이렇게. 자, 이것도 뭐 하셔야 됩니까? 오늘이 지나기 전에 오답 단톡방에 올리세요. 그리고 오늘 수능 오답 안 올린 사람들은 9시에 못 가요. 오늘 지금 수능 오답 올린 사람 5명인가 밖에 없던데. 그러니까 그건 괜찮아. 와서 정리하면 되니까. 한 번 다 올려야지. 한 거는 다 올려야지. 본인이 열심히 실력을 그거 다음에 짚어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부주입에서 보는 인증평가 봐야